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편입수학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엔 왕도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정도, 즉 올바른 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영상이 좋은 지표가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시험인 수능과 비교를 통해서 편입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부터 비교해 볼 텐데요. 수능은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크게 5가지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편입수학은 앞서 보셨던 수능 출제 범위를 포함해서 이렇게 5가지 범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편입수학 출제 범위는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게 되면 대학교 3학년부터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과목인 대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편입수학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통해서 편입수학과 수능의 출제 유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능은 보시다시피 문제가 길고 조건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한 문제를 볼 때 알아야 하는 개념이 많고 사고력과 응용력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편입수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능보단 문제가 단순해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쉬운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편입수학에서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를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능은 출제 범위가 적은 대신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는 반면 편입은 범위가 넓지만 문제는 단순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입수학은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더라도 문과생이나 예체능 쪽 학생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이 전략적 접근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마인드로는 편입수학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편입 준비 기간이 1년이라고 할 때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방대한 편입수학 내용을 막연하게 공부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어떤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어떤 개념은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전략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들이 편입수학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영어와 수학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마다 수준도 많이 다르고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개인별로 세부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드릴 텐데요. 이 학습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릴 건 편입은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란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학교에 다니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시험을 잘 보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학생도 실전에서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쉬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때 자주 출제되는 기본 유형의 문제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문제를 다루어 보며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아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일만 없다면 합격선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된 이후에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편입수학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의 3단계 솔루션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본 정립인데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하기엔 편입수학은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입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출제됐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의 효율적인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개념만 공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개념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저만의 노하우로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체계 정립인데요. 개념 정리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배우실 텐데요.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실전에서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체계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면 내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나중에 반복 학습을 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출 완성인데요.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학교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학교의 출제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학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시험을 볼 수 있게 출제 경향에 맞게 좋은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